허선아 재판부 탄핵을 촉구합니다. 현 정부 공격을 위해서라면 혐오든 막말이든 욕설이든 거침없이 내뱉으며 정치적 새 분리기에 혈안이 된 전광훈 씨에게 허선아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전광훈 씨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쏟아낸 것은 물론이거니와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들과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일삼았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4월 15일이 가까워질수록 자신과 정치적 노선을 함께하던 당시 자유한국당, 그새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현 국민의힘으로 또 바꾼 당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예상했듯 경쟁관계로 돌아서 비판 수위를 높여가면서도 항상 검사는 자신들의 편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 씨는 2019년 12월 22일 문재인 퇴진 집회에서도 감사한 것은 검찰이 대한민국 편에 선 것이라며 문재인을 내란 외환 국가시설 파괴죄로 체포하길 바란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명령한다. 경찰도 검찰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는가 하면 나라가 어려울 때 5.16을 통해 나라를 세운 것이 군대다. 검찰처럼 대한민국 군대도 돌아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정광훈 씨의 법률 대리인 이상희 변호사, 법무법인 천고가 전 씨가 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한 발언을 보면 수사기관, 검찰이 전광훈 씨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3월 13일 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검찰 조사 과정도 순탄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도 다수의 변호인단은 정광훈 씨가 수사를 거부하기를 원했는데 막상 조사에 임한 후 검사님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 오해를 많이 풀어주셨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부분은 고발인 취하도 했고 담당 검사가 송구영신 예배에서 고영일 대표에게 덕담을 만담 형식으로 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또 기독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축사한 것을 이걸 그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의견서까지 내라고 할 정도로 우호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에서 전광훈과 고영일 대표의 만남은 평화나무가 공직선거법 혐의로 고발한 건으로 경찰은 이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날 전 씨는 지지자들 앞에서 올해 4월 15일 선거가 있다. 그럼 기독자유당 반드시 여의도에 입성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고 변호사는 당연히 한다며 우리는 단지 원내 진입이 목표가 아니라 20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 씨가 재차 예를 들어 지역에 나오는 후보는 기도해 가면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알아서 찍고 정당 투표는 기독교인들은 기독자유당을 찍는 걸 솔직히 바라는 거죠 라고 물으니 고영일 대표는 즉답 대신 성경 구절을 언급하며 애둘러 긍정하는 취지를 피력했습니다. 전 씨는 이번에 기독자유당이 원내 교섭단체에 들어가면 빨갱이들 다 사라져 버리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기독자유당은 현 기독자유통일당의 전신으로 전 씨가 창당을 주도했고 그가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 교회인인 고영일 씨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덕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심지어 고발인 조사를 받은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이날 검사가 평화나무가 문제를 제기한 1. 사전선거운동 2. 확성장치 사용 3. 목사 지위 이용 83조 사망 4. 유튜브 송출과 3번과 4번은 공소장에서 제외할 테니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나무는 이 내용이 나중에 공소장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고 경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당시 해당 이슈를 크게 떠벌리지 않았던 것은 최소한 검사들의 양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순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 씨의 목사로서의 지위와 유튜브를 통해 무한대로 해당 발언을 퍼뜨린 혐의를 빼겠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또 이 변호사는 정광훈 씨를 위해 뛰는 전관 변호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무영, 정준길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임무영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공개 반대하며 검사직에서 퇴직했고 정준길 변호사 역시 검사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대변인, 자유한국당 광진구을 지역위원장 등을 지낸 이력을 지니고 있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친정부 인사들의 척을 진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임무용 정중길 변호사의 권유로 구속적부심 신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정광훈 씨는 4월 20일 허선아 판사의 넓은 아량으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전씨 변호인인 이 변호사의 발언은 우리의 힘이 이처럼 막대하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풍에 불과했을까요? 저는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재판부가 민주주의를 들먹이면서 상당히 정치적이고 민주시민을 우롱하는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볼 때 허선아 재판부는 검찰이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 행보를 이어가며 민주주의를 흐르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줄 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길 없습니다. 8.15 광복절을 전후로 감염병이 창궐하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방역 비협조로 엄청난 손실과 손해, 혼선을 빚게 만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예상한 상황을 법원만 몰랐던 오판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광훈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는 건 재판부의 상식이 일반 시민의 상식과는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전광훈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은 손톱만큼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 하며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본 전광훈을 신령한 자로 모시는 추종자들이 그루밍에서 벗어날 퇴로마저 막아버린 셈입니다. 저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전광훈에게 면죄부를 준 허선아 재판부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허선아 재판부 탄핵.